저희 기자가 지금 뭘 취재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의견을 구하는 취재 ING 시간입니다. 총선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걸 취재팀은 노여청 씨의 도전기라고 이름 붙였던데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시사기획 창팀의 김현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생소한 이름인데요. 노여청 씨의 21대 총선 도전기. 노여청 씨가 누굽니까? 네, 아마 이 화면을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노동자, 네. 여성, 청년을 상징한다고 해서 저희가 노여청 씨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네. 혹시 국회하면 어떤 얼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글쎄요. 그 국회의원 하면은 역시 금패지 달고 있는 양복 입은 중년의 남성. 그렇게 떠오르죠. 아무래도 저희가 전하는 정치 뉴스에도 항상 그런 분들이 등장하고요. 네, 바로 그 50대 법조인 남성 해서 저희가 바로 이분입니다. 오남변 씨라고 저희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네, 예. 저희가 20대 국회 지역구 의원 253명을 분석을 해봤더니요. 평균 나이는 55세, 평균 재산은 41억 원이었고요. 네. 50대 남성 법조인이 줄을 이뤘습니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가 정작 그 국민의 평균과는 동떨어진 얼굴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네,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선거 때마다 각 당이 이제 청년, 여성 공천을 늘리겠다 이렇게 계속 공언을 해왔죠. 이번에도 그랬고요. 네, 이번에 그 결과적으로 보면 지역구의 경우에 그 30대 당선인이 6명으로 지난 20대 총선보다 5명 늘었고요. 6명이요? 네, 예. 네. 그리고 여성 의원도 26명에서 29명으로 3명이 늘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성 그리고 청년 후보가 공천을 받기까지 그리고 지역구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부딪혀야 하는 국회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네. 저희가 그 21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죠. 32살 오영한 당선인을 만나봤습니다. 예. 소방관 출신의 오 당선인은 민주당 영입 인재로 의정부 갑에 전략 공천됐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선거 초반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연고도 없는 청년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면서 지역 핵심 당직자 400여 명이 문 씨를 지지하며 탈당을 해버린 건데요. 조직력이 없다 보니까 사실 본 선거 유세보다 중요하다는 소규모 간담회, 네. 행사 참석 일정도 여의치가 않았고요. 네. 그리고 돈 대신 지역 주민들의 전화번호를 기부받아서 홍보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이번 선거는 코로나 사태로 유권자와의 밀착 만남이 더욱 어렵기도 했었죠. 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응원이 쏟아졌고요. 큰 표 차이로 당선이 되긴 했지만 조직력이 없는 청년 후보의 어려움을 여실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네, 공천에서 청년을 우대한다고 말은 그렇게 해도 알고 보면은 또 험지로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 모두 1,118명이 지역구 후보로 등록을 했고요. 이 가운데 2030 청년 후보는 71명, 6.4%에 그쳤습니다. 네. 거대 양당을 보면요. 민주당은 지역구에 2030 청년 후보를 7명 공천했고요. 통합당은 12명을 공천했습니다. 네. 이 거대 양당 지역구 후보 중에 최연소는 광명을에 도전장을 낸 통합당 29살 김용태 후보였습니다. 송파을 경선에서 배현진 후보에게 패한 뒤에 다시 광명을 경선에 도전해서 후보자가 됐는데요. 이처럼 통합당은 청년 벨트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다른 지역 공천에서 탈락한 청년 후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긴 했습니다. 네. 언뜻 청년 우대 정책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알고 보면 청년 벨트로 지정된 수도권 10여 개 지역은 모두 과거 민주당이 승리했던 험지였습니다. 네, 당선되기 어려운 지역에 공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청년 우대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청년 정치가 너무 또 인재 영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는 청년 인재를 영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에서 청년을 길러내고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청년들에게 가장 큰 장벽은 역시 선거 비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취재해보니까 어떻던가요? 네, 법정 선거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구 규모에 따라서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가량 되는데요. 네. 이게 사실 돈 없는 후보가 불리하지 않도록 법정 한도액을 정해놓는 건데요. 사실 이 한도액마저도 이 청년 후보들에겐 너무 높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화면에 보시면 이 수도권 지역구의 경우 사무실 임대료, 홍보 문자, 메시지 발송비, 현수막, 광고, 유세차까지 해가지고 본 선거운동 기간에만 1억 원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경선 비용까지 합치면 많게는
수억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서울 동대문을에서 당선된 37살 민주당 장경태 당선인을 만나봤습니다. 통합당의 3선 이혜훈 의원, 그리고 막판에 단일화되긴 했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3선 민병두 의원까지 상대해야 했는데요. 도합 6선의 거물급 상대 후보들도 부담이었지만 장 당선인이 가장 무서웠던 건 선거 비용이었다고 합니다. 15년 동안 민주당에서 활동하면서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후보자 재산 신고에는 부모님 재산까지 합쳐서 2억 4천만 원을 신고하긴 했는데 본인 재산은 1천만 원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당에서 대출해준 5천만 원에 후원금을 모아서 선거를 치렀는데 사실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은 후원금 한도액 1억 5천만 원을 채우기도 벅찬 게 현실입니다. 한 번 나가는데 최소 400만 원이 드는 TV 광고는 물론이고요. 라디오, 인터넷 광고 한 번 할 수 없었는데요. 청년 정치인들은 1,500만 원인 지역구 후보 선거 기탁금을 낮추고 청년 후보 지원금을 만드는 등 제도적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여성 후보들 얘기를 좀 해보죠. 지역구 당선자는 약간 좀 늘긴 했는데 공천 비율은 여전히 좀 저조하죠. 네, 그렇습니다. 거대 양당 모두 여성을 30% 공천한다고 당원 당규에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 여성 공천 비율은 민주당이 12%, 통합당은 10%에 그쳤습니다. 가뜩이나 공천받은 후보도 적은데 여성 대 여성 구도가 벌어져서 여성끼리 싸워야 하는 지역구도 7곳에 달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도 여성 후보들은 자기 지역구뿐 아니라 다른 지역구 후보와도 싸워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17대 최연소 국회의원이었던 김희정 전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남성을 공천을 줄 때 옆 지역구가 남성이 받았으니까 우리 지역구는 남성 공천 못 줘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여성 공천을 줄 때는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울산이나 이럴 경우에 바로 옆에 지역구가 유력 여성 정치에 있으니까 우리 지역구까지 여성 공천을 줄 필요는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네. 네, 점점 이렇게 여성끼리 경쟁하는 구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인데요. 이 전문가들은 처음으로 여성 의원 비율이 10%를 넘었던 17대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 같은 양성평등 법안이 통과된 점을 예로 들면서 여성 정치인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국회의 얼굴은 무엇인지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지 계속 취재를 해오셨는데 방송은 언제 됩니까? 네, 내일 밤 KBS 시사기획 창을 통해서 이 노여청 씨의 도전기를 좀 더 자세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사실 결과가 나와 있고 대국민 스포일러가 된 상태지만 노동자, 여성, 청년 후보들의 도전기를 통해서 이 국회가 좀 더 국민의 얼굴에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도 저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